자, 303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303페이지를 가니까 주택건설 사업 시행이 나왔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승인 대상 어떤 것들이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서 단독주택 30호 이상 30호 이상을 건설하는 자 등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 등록합니다. 여기서 지금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렇게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이게 단독주택 50호 공동주택 50세대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방에 사업계획 승인 한 건 받을 때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대지 조성사업. 이 대지 조성사업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연간 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등록하라 그랬어요. 등록하라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첫 시간에 연간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면 뭐 하라 그랬다고요? 등록하라. 국토장한테 등록하라. 연간이니까 1년에 라는 뜻이고 요거는 한 건에 1만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거예요. 자, 거기 303페이지를 봐요. 303페이지 첫 번째 박스 단독주택 30호 끄트머리에 50호로 한다. 그 박스에 들어있으면 50호로 한다. 그래서 박스 1번 공공택지 중에서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았다. 미줄칠까요? 이거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토지를 공급받았다. 그 다음에 2번에 한옥이다.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동주택은 30세대인데 거기 다음 박스 할 때는 50세대로 한다. 그래갖고 예외가 그렇게 나와 있고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 대지조성이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에, 좀, 제가 안 써놨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금 30호 30세대 1만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게 지금 대지 면적이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라든가 대도시시장에게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만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여기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 2, 박스 안에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게 되는데 거기 지금 첫 번째 박스의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박스 안에 1번에 보니까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걸 현금배치세요.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논하지 말고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10만 이상과 미만을 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울산시 동구에서 아파트 2,000세대를 짓는데 면적이 5만 제곱미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까? 울산시 동구에서 2,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 2,000세대의 면적은 5만 제곱미터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울산시장이 돼버려요. 지금 5만 그랬으니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광역시장이 있으니까 울산광역시니까 동구 그랬지만 구청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없죠. 그래서 울산시장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울산시장에게. 만약에 2,000세대인데 11만 제곱미터다.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울산시에서. 똑같아. 시도지사의 시에 울산시장이 들었으니까 그것도 울산시장에게 받는 거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울산시에서는 울산시장에게 받아야 돼요. 10만 이상도 울산시장, 10만 미만도 울산시장. 제가 말을 바꿀게요. 자, 경주에서 2,000세대 아파트를 갖다가 5만 제곱미터로 짓는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경주시장한테 받아요. 경주시장. 2,000세대 5만. 5만이면은 10만 미만이니까 경주시장에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좀 쓰셔야 써먹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내에 사업에 착수,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 그런 거 보니까 예외가 있는 건데 공구별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되면 공구별로 나눠서 할 때는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공구는 일단 어쨌든 간에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공구별일 때는 두 번째는 2년 이내. 첫 번째 거 착수하고 나고 2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을 받으면 승인 신청을 만약에 받으면은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승인 여부,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걸 갖다가 통보라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는 60일 안에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교재 어디를 보냐면은 305페이지 꼭대기를 봐요. 305페이지 꼭대기에 보니까 공사 착수라는 게 나오고 착수 의무기간 박스 1번에 보니까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란 말이 박스 1번에 들어있어요. 5년. 그 다음에 2번에 공구별로 분할할 때 최초는 5년이니까 두 번째. 그래서 최초 공사 이외에 두 번째 공구는 몇 년 내에 해야 된다. 두 번째 거는 2년 내에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두 번째 공구는 2년 내에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쪽을 먼저 볼게요.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의 중간에 7번입니다. 중간에 7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라서 그 7번 밑에 양가로 2번에 승인 여부 통보라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날로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60일이 나오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를 60일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입니다. 왼쪽 306페이지 왼쪽에 박스 위에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거기를 봅니다. 그럼 이제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이렇게 받으려 그러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그 박스에 보면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3개 들어있어요. 대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 박스 위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다음 박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1번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하다. 잠깐만 지구단위 결정을 밑줄 쳐보세요. 그 지구단위 결정은 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요 사업계획 승인을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진 않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뭘 받은 것을 의제가 되어지는 거라고 본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의제 조항, 간주 조항이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뭐까지 받았다? 지구단위 결정까지 다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 해당되지 면적의 형합의 진화 100번에 80, 100번에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한 줄 내려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줄 내려가서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확보를 하는 방안, 이 확보 방안은 매입입니다. 매입은 뭐로 하냐면 시가로 하는 거죠. 매입에다 플러스 알파. 왜냐 그러면 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그 대지 땅을 나한테 파세요라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순순하게 안 판단 말이죠. 이 사람이 왜 자꾸 나 안 판다 그러는데 자꾸 팔라 그러지? 그러면 시세보다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 더 줘야 된다. 시세보다 더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땅도 많이 안 갖고 있으면서 시가의 10배, 20배를 부르더란 말이죠. 그러면 10배, 20배를 부르면 이 땅들을 사주게 되면은 사업 주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땅값 높은 것만큼 분양가를 갖다가 높인단 말이죠. 그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하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오르게 돼.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발생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시가에 뭐 20배, 30배 부르는 그런 자들은 다 빼버리고 그럼 100번에 80 이상만 사용권을 확보했다. 사용권이 100번에 80 이상 확보되면 100번에 80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 매입에 동의하지 않은 자, 이 매입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뭘로 가는 거냐? 매도 청구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박스 안에
박스 안에 거기 1번 받고 2번은 사업 주체가 주택검사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밑줄 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특히 3번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와 지자체와 LH와 지방공사가 즉 공공사업 시행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맨 밑으로 가니까 파란색 6번에 매도 청구 대상,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박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받아갖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100분의 80 상태에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받았으니까 80 이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이 만약에 95% 이상을 받았다. 95% 이상까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사용 권한이 95% 이상을 확보했다면 그럼 나머지라고 하면 대략 5%가 되겠는데 나머지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A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소유권 확보한 지가 한 30년쯤 됐다라고 칩시다. 요거는 15년 됐다 치고, 요거는 9년 됐다 치고, 요거는 2년 됐다 썼습니다. 그러면 30년 됐건 15년 됐건 9년 됐건 2년 됐건 일단 95% 이상이 확보되면 A, B, C, D 모두 A, B, C, D 모두에게 팔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0%는 넘어갔고 9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5% 이상, 95% 이상이면 모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95%가 넘어가질 않고 95% 미만이 돼버려요. 그럼 94%, 80% 이상 94%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 단위계 오른쪽 페이지 박스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박스 두 번째 칸 지구 단위계 결정. 지구 단위계의 결정은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말합니다. 지구 단위계 결정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한 자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전에 소유권 확보한 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는 30년이니까 10년 이전이고 B도 15년이니까 10년 이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에서 10년 이전에 소유권 확보한 자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A하고 B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뺀 나머지 모두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C하고 D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왜냐? C는 9년이니까 10년 이후입니다. D도 2년이니까 10년 이후에. 그래서 C하고 D한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A하고 B는 제외된다. 10년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오른쪽 페이지 박스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파세요라고. 처음부터 많이 들었으면 여기 시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받았을 텐데 이게 똥꼬치 뿌리다가 이제 알파는 못 받고 그냥 시가로만 매도 청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자, 그래서 무조건 그냥 버텨. 이렇게 누가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무조건 버티기다가 아주 개박살 나는 수가 있다, 이걸. 자, 그래서 거기 이와 관련해서 쭉 봤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좀 봅시다. (13번을) 한번 볼게요. 13번. 단독주택은 몇 호, 공동주택 몇 호 이상, 몇 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사업계획 승인은 단독주택은 몇 호예요?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몇 세대예요? 30세대 이상을 주택을 건설하는 자, 또는 대지조성 얼마를 하는 자? 1만. 1만 이상 대지조성을 하려는 자는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가하고 누구는 국토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국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뒤집어 갖고 1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가 80% 이상의 사용권은, 네모 80% 이상 사용권은,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슬롯이 자르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모든 동그라미,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오다 X다? X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고 그러면 80% 갖고 안 되고 얼마야 돼요? 95%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모든이란 말이 빠지게 되면 맞게 됩니다.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 경우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게 돼요. 왜? 모든이란 말이 빠지면 80% 이상일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모든이란 말을 붙이려면 얼마가 돼야 된다? 95%가 이상이 돼야 모든을 붙일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지구단위 결정, 네모칩니다. 지구단위 결정.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당의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슬롯이 자르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 100분의, 여기서는 저기,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100분의 80만 확보를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용권은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5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페이지 313페이지로 갑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6번에 보니까 사용검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뭘 했냐 그러면 건축법을 했습니다. 건축법 지난주에. 건축법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 허가권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확인받는데, 그 확인받는 걸 뭐라 불러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용어가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그 외 나머지 법률은 공사 끝나면 다 뭘 받아야 될까요?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용어가 3개입니다. 용어가 3개예요. 건축법에서는 공사 끝나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
주택법은 공사 끝나면 뭘 받는다? 사용검사. 그 외 나머지 모든 법률은 뭘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용어를 갖다가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용어를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고, 예외적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었던가요?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자, 거기 304페이지 쪽을 보세요. 304페이지 그 박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네 가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까 1번에 국가와 LH는 면적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받으라 그랬어요? 국토장한테 받으라. 그 다음 두 번째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한다.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 뭐 기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7번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사용검사도 국토장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럼 국토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5일 내에 현장 검사와 조사를 갖다가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임시 사용 승인이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요걸 조심해서 보셔야 보였는데, 특히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개를 바꿔놓게 됩니다. 요거하고 위치를 맞바꿔 놓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일 때는 세대별로, 공동주택은 동별로 이렇게 반대로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깜빡하면 이게 속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 315페이지에 그 박스를 봐요.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이다. 그래서 건축물이 밑줄 동별로 건축물은 동별로 완료됐을 때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고, 공동주택일 때는 뭐로 한다고요? 세대별. 다시 한번, 건축물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별로. 여기서는 여기 건축물일 때는 뭘로 한다고요? 동별로. 그 다음에 거기 공동주택은 뭘로 한다고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한다. 그 다음에 대지 조성일 때는 뭘로 한다? 구획별로 한다. 구획별로. 근데 대지는 안 속아서 그런지 대지 갖고 함정은 안 파요. 대지는 잘 안 속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학생이 속는 건 이걸 속아. 이거 건축물일 때하고 공동주택을 반대로 내면 무지하게 많이 속아 이게. 그래서 건축물일 때는 세대별로, 공동주택일 때는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한다. 이게 지금 4번을 정답을 걸었는데 그만큼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왼쪽에 거기 314페이지 왼쪽입니다. 314페이지 왼쪽 하단부 파란색 3번에 보면 사용검사 기간이란 말이 나왔어요. 314페이지 왼쪽에 하단부 파란색 3번에 1번 기간. 사용검사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고 돼 있어요?
15일. 요겁니다. 15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프린트물 12번.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때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봐, 여기 원칙 사용검사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예외 누구다? 국토장. 거기 프린트물 예외 있죠? 예외에다가 국토장이라고 쓰시면 돼. 예외적으로 국토장이다. 잠깐만. 요 내용은, 우리 저 교재에 313페이지 여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사용검사권자의 1번의 원칙이나 말이죠.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대주동 사업이 완료될 때는 누구란 말이 보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데 조그만 글씨,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쬐끄만 글씨, 국가라든가 LH일 때는 누구한테 받으라는 말이 보여요? 국토장이다. 그래서 국토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 것은 국토장한테 가서 사용검사를 받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이걸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별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좀 편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PPT로 하게 되면 중요 핵심 부분을 이제 핵심 부분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주간에 31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가운데 제5절 사업 주체의 보호조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갖다가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국공유지를 갖다가 우선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또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매각하거나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국은 국가 땅이고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소유 땅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공유지라 그래요. 그러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국민주택 규모가 뭐예요? 이게 주거주 면적 85제곱미터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을 건설하려고 한다.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 자리에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서 주택조합을 갖다가 건설을 하거나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 조성을 한다. 이럴 때 국공유지를 갖다가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매각을 받았거나 임대한 자는, 매각받거나 임대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지금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2년 내에 공사를 착수 안 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임대 매각을 갖다가 매각 환매하거나 2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저 매각 받아간 거 환매하거나 또는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환매라고 하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환매가 팔았는데 도로 사오는 걸 환매라 그래요. 그러면 팔았는데 도로 사오려 그러면 사간 사람이 안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팔라고 할까봐 환매 등기를 해놓습니다. 미리. 무슨 등기 한다고요? 등기. 환매 등기를 미리 해놓게 돼요. 아마 등기법에서 배울 겁니다. 환매 등기를 한다. 환매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거기다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를 같이 걸어놔요. 그래서 요 공사 기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바로 환매권 행사해서 도로 찾아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채비지를 조성해 놨단 말이죠. 도시개발법에서 채비지를 조성해 놨는데 환지 방식에 따라서 조성해 놨죠. 이 조성해 놓은 채비지를 갖다가 만약에 우선 매각을 갖다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 채비지를 우선 매각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50% 범위 내에서 다만 채비지 매각 가격 이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돼요. 채비지 매각 가격 요게 시험 문제가 된다. 그럼 채비지 매각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 가격.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로 하는데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이런 것들은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어디를 보냐 프린트물을 좀 보고 갈게요. 메일 정리 노트입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보니까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슬러시 자르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오다 X다? 반대로 되어 있죠. X입니다. 그래서 채비지에 대한 매각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는 임대주택이거나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일 때는 조성원가다. 그럼 교재가 프린트물이 채비지 양도 가격은 조성원가 기준하는 게 아니라 감정 가격으로 기준을 하고 다만 임대주택이라든가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일 때는 조성원가랍니다. 그래서 거기 14번은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의 위치를 맞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틀렸다. X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가 되어졌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321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니까 거기 주택의 자금으로서 주택 상환 사채가 나왔습니다. 요 주택 상환 사채는 민영주택의 건설 재원이에요. 민영주택의 건설 재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는 국민주택의 지금 건설 재원이다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이게 틀리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건설 재원이 아니라 민영주택의 건설 재원이에요. 국민주택의 건설 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첫 시간에 국민주택의 건설 재원은 뭐라고 칠판에 써줬죠? 그렇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원으로 건설되거나 해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전부 받았을 때에 주거점유율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상환 사채는 국민주택의 건설 재원이 될 수 없어요. 자, 발행자 주택 상환 사채의 발행자가 누구냐? 발행자가 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입니다. 이 등록사업자 중에서 법인이 발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급 보증은 요 등록 사업자만 지급 보증을 받습니다. 지금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은행을 갖다가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은 등록 사업자만 받는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급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파산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고 등록 사업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부도 파산의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발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 계약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입니다.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는 김영식 증권입니다. 김영증권이에요. 김영증권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제3자한테 넘기려고 그러면은 채권 원부에 기재가 돼야 되고 채권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제3자,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적용인데 주택 상환 사채의 법 적용과 관련해서 상법 중에서 사채 발행 이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라.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볼까요?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슬롯이 잘라요. 거기까지. 자, 맞아요, 틀려요. 거기까지. 맞잖아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여기 국토장한테 승인받아. 여기까지 맞잖아요. 여기.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발행 승인을 국토장한테 받아서 지금 주택상환채 발행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서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맞아 틀리다? 여기 보세요. 무기명이 아니라 여기 뭐라 하세요? 기명식 증권이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식 증권이기 때문에 X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식 증권이다. 자, 교재 321페이지의 말입니다. 321페이지 맨 밑에 봐요. 32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보면 발행과 명의 변경인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주택 상환사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명증권, 기명식 증권이 있어요. 무기명 그러면 안 돼요. 기명증권이에요. 맨 밑에 321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죠. 기명증권을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제가 아까 말로 쭉 설명했죠? 말로 했어요. 그거 다 칠판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요거 기명식 증권 하면서 내가 말로 주르륵 다 얘기했어요. 그거. 자, 일단은 거기까지 쭉 다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와서 324페이지 쪽에 주택의 공급 거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칠판을 다 지웁니다.